이틀 연속 반등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입니다. 여전히 시장 방향성 모호하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2.7%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애플 주가 급등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7.2%나 급등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국내 IT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게임주 강세입니다. 상장수 종목들이 급격한 조정을 거쳤던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서 스마트폰 게임을 출시한 NHN이 급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 얘기부터 해보죠.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특히 나스닥 시장이 좀 2% 넘게 급등을 했고 애플 주가 7% 넘게 올랐으니 폭등이라고 해도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20%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어쨌든 소비 시즌 앞두고 애플 주가 급등했다는 점 나름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더 중요한 거는 국내 IT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IT주 얘기 어저께도 이학영 의원께 여쭤봤는데 워낙 대형 IT가 지금 시장 중심에 있다 보니까 자주 여쭤보게 되네요. 이학영 의원께서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애플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올해 들어서 거의 최저 수준까지 갔죠. 9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이후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7%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대부분의 시각이 여전히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기술적 성격이겠지만요, 미국에서는 항상 이제 고점 대비 20%가 떨어지면 이제 완전히 어떤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아니면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하는데요. 딱 간단하게 이제 오늘 올라감으로 인해서요, 20% 고점 대비 20%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요, 하루 이틀만 더 좀 올라가면 다시 좀 안정된 흐름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일단은 시각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요. 아이폰,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기대에 대한 워낙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다시 한번 펀더멘탈로 좀 돌아왔으면 합니다. 지금 애플 컴퓨터를 여전히 사야 된다는 주장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여전히 $760 수준에 와 있는 걸로 오늘 확인했는데요. 지금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 물론 삼성전자도 시장 대비 조금 싼 건 사실인데요. 애플은 시장 대비 훨씬 쌉니다. 애플은 지금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PR이 10.7배, 그러니까 11배가 좀 안 되고요. 기술적 평균이 13배 정도 됩니다. 12.9배, 13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이제 S&P 500을 왜 얘기하냐면 S&P 500은 다우나 나스닥보다 시장 전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S&P 500 같은 경우가 17.3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평균에 훨씬 싼 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워낙 급격한 조정을 보였다는 점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싼 영역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저평가 있는 상태는 분명한데요. 우리나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애플은 요즘 그렇게 썩 좋은 소식, 썩 반가운 소식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즉 뉴스 모멘텀이 어떤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삼성전자에 계속 밀린다고 하죠. 오늘도 일부 또 재소권에 대한 삼성전자가 위를 점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 달 정도 됐나요? 제가 이제 애플에서 IOC에 총괄했던 사람이 그만둔 것이 미국에서 큰 방향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애플에서도 중요한 인사가 그만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중요한 인사가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보다는 미국에서는요, 이런 서구 유럽에서는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에 있는 키의 역할을 한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딴 데로 가는 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이 양반이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가 데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이 많다는 거, 즉 뉴스가 조금 부정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 애플 컴퓨터의 문제인데요. 언제라도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뉴스 좀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오면 여전히 애플 컴퓨터가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탑픽이 될 거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절이 워낙 안 좋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한 구간이 되겠죠.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오면 저는 애플 컴퓨터 오늘 오른 거가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오를 이유도
이유도 없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요. 우리나라가 IT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땐 대안 부재론이 맞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IT를 대신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장 실적이 안 좋았고 다 안 좋았지만 흔히 해서 가장 좋아하는 시장에서 좋아하는 어떤 상승 반전의 모멘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현재도 아주 강한 것이고요. 그 다음 타자가 SK 하이닉스가 아닌가라는 시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아주 그 직전 고점은 아직까지 10만 원 이상 남아 있지만 여전히 그냥 그 우상향 추세, 그 상승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신뢰성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탑픽이면 틀림없고요.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SK 하이닉스를 선두에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는 이 IT 주식에 지금 두세 달 리딩을 해왔다, 선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가 꺾이면 아마 제가 봤을 땐 다른 것도 다 꺾일 것이다라는 흔히 얘기해서 바로미터로 삼고 대응하시면 뭐 IT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첨언하면 IT가 또 아무리 좋다고 해서 100%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 3, 40%? 많아봤자 40%, 웬만하면 3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애플 주가 분명히 낙폭이 과대하고 싼 거는 틀림없는데 최근 뭐 여러 가지 뉴스들, 안 좋은 뉴스들 좀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글쎄요, 국내 IT주 뭐 턴어라운드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내 기관들의 제한적인 수급 상황이 오히려 이쪽으로 매기를 더 집중시키는 이런 흐름도 있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글쎄 뭐 불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은데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NHN에서 그렇지만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4가지를 좀 출시를 했는데 그게 좀 반향을 일으키면서 게임주 전체가 오늘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뭐 긍정적인 접근 가능한 게임주가 있을지 하창봉 팀장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날 NHN 같은 경우가 애플의 iOS라든지 구글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한 4종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호평이 좀 쏟아지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 과거 보면은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떤 게임 런칭하는 모바일 게임에서의 주가가 잘 갔다면 이제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면 사실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공략하고 있는 NHN 라인을 통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임주의 주가가 잘 갑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4개의 회사 정도로 좀 압축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수준에서 라인과 손잡은 회사는 바로 컴투스, 게임빌, 위메이드, JC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기타 관련 회사들은 약간 재현하고 있는데 이 4개 회사 정도는 라인과의 게임 런칭을, 퍼블리싱을 이미 확정지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국내는 카카오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일본 쪽을 많이 공략을 했죠. 한 7천만 명 정도 회원 중에서 이미 3,500만 명 정도 이상이 일본 회원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물론 카카오톡도 지금 현재 일본 법인을 설립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외 진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모바일 게임의 최강자라 그러면 아무래도 컴투스와 게임빌이 될 수 있는데, 잠깐 제 게임빌 이야기만 잠깐 말씀드리면 게임빌이 오늘도 13만 8,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게임빌이 한 3분기에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나왔으니까 만약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EPS가 대략 4,000원 정도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 엔터주의 틈없는 50이 넘는 포보다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사실 포 30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2만 원 정도에 하는 게임빌의 어떤 주가는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이 IT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30 이상의 포는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게임이라든지 컴투스에 대해서는 사실 펀더멘탈 관점 좀 붙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지난 9월 달에 5년 9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기존에는 그냥 우리가 뭐 게임이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어떤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면 가시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모멘텀 플레이에서 펀더멘탈 플레이가 같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런 두 컴투스나 게임빌이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오늘 NC소프트라든지 JC 관련해서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종목이 조금 올라온 흐름이 있는데, 제가 NC소프트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많이 빠졌습니다. 뭐 16만 원 초에까지 떨어졌는데, NC는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뭐 실적 우려감으로 빠졌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NC가 갖고 있는 기존 온라인 게임의 어떤 그 성장 자체가 좀 정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좀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과연 대형 M&A를 하는데 과연 누구랑 할 것인가, 그리고
넥슨과의 제휴에 대한 어떤 희미한 기대감 자체가 NC소프트의 주가 급락을 좀 만들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NC소프트가 사실 뭐 모바일 게임 안에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일부러 기존의 온라인 게임을 고수하면서 뭐 단계적으로 일단 모바일 게임을 좀 출시할 건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NC소프트는 실제적으로 지금은 16만 원 초입 정도에서 15만 원 정도를 좀 지지해 준다면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수는 가능할 것이다 보는 것이고요. 저는 항상 NC에 대해서는 사실 두 CEO의 거장의 어떤 그 기대력을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야구단이 개설된다는 것은 NC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100억 이상이 드는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거는 바로 글로벌 시장 공략 이미지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지부진한 16만 원 밑에 있는 NC소프트의 주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뭐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이라면 뭐 점진적인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게임주 이제는 펀더멘탈을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NC소프트 길게 봐서 일단 뭐 현재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주택지표 호전입니다. NAHB 11월 주택시장지수 예상치가 41이었는데 46. 뭐 대단하게 뭐 호전된 수치고요. 2006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더불어서 기존 주택 매매도 뭐 상당히 예상치보다 좀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재정절벽 얘기가 잠잠하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뉴욕 증시 반등하는데 큰 탄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주택 관련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주택 시장이 턴어라운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 이코노미스트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급반등한 것은 물론 말씀하셨던 주택 관련 지표도 있지만 결국은 재정 절벽에 대한 기대감, 회피에 대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까지 해서 시장을 좀 들어올렸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이제 반등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의 반등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오늘의 반등이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그 논의가 더 의미 있지 않냐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여전히 다수의 의견은요. 오늘의 반등은 철저히 기술적 반등이었고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가기에는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의 여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상승으로 반전에는 여전히 미심쩍은 것이 많다는 주장이 더 다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밸류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그 화요일까지 즉 하루만 더 올라간다 그러면 땡스기빙 즉 추수감사절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것이 지나면 산타랠리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 아주 긍정적인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지난 주말에 그 나름대로는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제가 소개드렸죠. 오늘 또 보도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시티그룹은 내년도 2,300 이상을 얘기했는데요. 시티그룹은 상당히 지금 시장을 아마 글로벌 마켓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는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코스튼이라는 투자 수석 전략가가 다시 한번 기존의 좀 부정적인 입장을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125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레벨 대비 주말 대비 8% 정도 하락인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찌되었건 재정절벽은 해결이 되겠지만 결국 그에 따르는 세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언제까지 모르지만 연말까지 계속 된다 안 된다. 결국 정치적인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면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부채의 한도에 몰릴 가능성이 내년도 2, 3월 되면 미국 시장 자체가요. 그 소위 그 데트 실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몰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내려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물론 이 양반도 내년도에는 주가가 다시 많이 올라갈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50에서 1,600 사이 다시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장기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정치 때문에 약하고 정책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치의 불안정성,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는 것은 협상력인데요. 여전히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는데 일단 그 시장의 컨센서스는 모아져 있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가 상승이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 지표 호전됐는데 뭐 대대적인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고 뭐 반대로 샌디 영향으로 고용 지표 나빠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유럽 쪽에서는 또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리는데 로이터 보도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440억 유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죠. EU 재무장관 회담 20일 날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승인이 날 것이다. 이런 로이터 보도가 나왔는데 자, 유로존 상황 이제는 조금 뭐 그리스 문제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걱정했던 거 아닌 것 같고요. 뭐 좀 낙관해도 좋을지 하창봉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유럽 문제를 보고 있으면 역시나 그 벼랑끝 전술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면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급사회생으로 좀 살린 흐름이 나오는데 글쎄요, 뭐 로이터 통신의 어떤 보도대로 따른다면 사실 유로존 그리스 위기는 해결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일단 그 실현 여부 자체는 오늘 또 지켜봐야 될 때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발표된 그리스 이슈를 잠깐 짚어드리면 바로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일 날 44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출안에 대해서 잠정 승인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호재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뭐 그동안 그리스에 대한 대출을 통제하는 정치적 통계를 해제하는 정치적 지지도 좀 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좀 긍정적인데 또 다른 한 명 익명의 어떤 제보자의 어떤 기사를 보면 역시나 로이터 통신이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리스가 모든 전제 조건을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액션이 들어갈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입수한 일정표를 잠깐 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28일까지는 일단은 그리스에 대한 계획 이행 사항을 실사를 할 겁니다. 트로이카가 실사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30일까지 그리스 추가 지원에 관한 방안을 각국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잘 해결됐을 경우에 12월 3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적인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12월 5일 날 자금을 집행하는 상당히 순조로운 흐름으로 가는데 이러한 과정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리스의 많은 채권을 갖고 있는 독일은 약간은 시장에 태클을 걸 만한 조언을 하나 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 채무 감축에 바로 바이백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드리면 그리스가 실제적으로 민간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 국채에 대해서 국채 절반에 대해서 또 액면가 25%를 재매입해라, 바이백하라는 이야기죠.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올 초에 사실 그리스는 민간 채권대에 어떤 헤어컷을 했죠. 쉽게 말해서 퉁치는 겁니다. 채무를 퉁치는 것인데 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아직까지도 600억 유로 이상의 어떤 민간 채권에 보유한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민간 채권단의 자국의 채권에 보유한 국채 절반 중에서 25%를 액면가 25%를 바이백해 달라는 그런 어떤 옵션 조항을 걸었다는 것 자체 사실 로이터 통신의 일정들로만 보면 상당히 순조롭습니다만은 역시나 독일의 어떤 정치적 생각은 여전히 남아있다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리스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당히 그 지난 주보다는 확실히 좀 완화된 흐름으로 가기 있기 때문에 뭐 세계 글로벌 정치의 향방은 역시나 미국이라든지 또는 저 중동 쪽으로 좀 몰리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스 상황이 최악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구제금융 뭐 이렇게 뭐 진행되고 이런다 그래도 뭐 대대적인 호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돌발 상황을 발생하면서 악재 발생하면서 그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900포인트 선 회복 시도입니다. 코스피 1900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21선이 1900 정도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500 직전에서 멈추면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의 한계를 아직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창봉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역시나 제가 판단에 어떤 뭐 정강 후회로 조금 밀리는 거는 무디스의 어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도 일단은 시장에 좀 부담이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당한 것 자체가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은 유럽에서 그나마 재정 건전을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약간 신용등급의 어떤 특히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을 당했다는 거는 오히려 독일에 대한 상대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장 1900포인트 저항에서 조금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사실 미국 재정절벽 완화 기대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이거는 정치적 쇼의 성격이 컸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부분적 합의 이후 내년에 2월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미 시장에서는 좀 반영했지 않나 보겠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거래량, 거래 대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거의 연말 폐장 모드로 거의 들어갔다 볼 수 있는 것 자체인데 볼 수 있는데요. 그 자체는 투자자들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뭐 그리스든 미국에 대해든 기대감은 낮고 남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아 있는 1, 2개월 동안에 공격적 배팅을 하지 않겠다는 관망 심리가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전부 다 IT를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도 IT주만 가장 강하게 가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IT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IT주의 강세 자체가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세를 불러일으킨다. 즉 IT주 편의 형성 자체가 기타 섹터에서
소외 섹터를 만들기 때문에 시장에 모종의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이템 매수, 기타 섹터 셀. 예, 그런 것 흐름 자체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엔화 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일본이 자국의 어떤 성장성을 키우기 위해서 엔화 약세를 계속 용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엔화 부채 많은 기업들은 단순하게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요, 제조업이라든지 소재 쪽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종 같은 경우도 기계라든지 소재 업종들은 어떤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는 것이고, 전체인 흐름에서 봤을 때 지수는 그런 것 같습니다. 1888포인트 정도 있는데요. 대형주가 한 1880포인트를 지지하는 한 대형주 보유 관점, 사실 뭐 시장에 대한 보유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보유 관점 가져주시고, 중소형주가 지난주부터 탄력이 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어제 오늘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코스피가 그래도 1900포인트 회복 이후에 어느 정도 재탄력, 지금 현재 수준의 중소형주의 반등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좀 국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당분간은 1900포인트 회복 전까지는 약간 수익률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아직 안정을 찾았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어떻게 매매할까? 장 시작하기 전에 저는 상당히 궁금했는데 정말 방향성이 없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외국인들 주식 순매수하기는 좀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벌써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뭐 연말까지 예측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의 반등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요, 외국인의 그 적극적인 매매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시장 정말 좋아져서요, 그 외국인이 다시 뭐 적극적으로 사더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요즘 다시 뭐 2,000포인트 다시 위태롭고 오늘도 좀 상대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만약에 반등하면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먼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아마 미국 쪽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대충 좀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장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저는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편 그 기술적 반등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도 좀 많이, 외국인이 뭐 갑자기 사거나 아니면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데, 연금이 그제 한번 뭐 1,500 이렇게 사더니요, 다시 어제 오늘 다시 뭐 약간 쉽게 얘기해서 썰렁한 매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사갖고는 시장이 그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하루에 2~3%씩 계속 올라가면 우리 시장도 밀려서라도 뭐 100포인트 올라가겠죠. 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좀 자체적인 힘으로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눌려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1차 저항 1910포인트 여전히 보이고 있고요. 지수는 18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IT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저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IT 대형주 외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안이 부족하죠. 그 다른 것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살 어떤 건덕지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이건 뭐 철강이건 조선이건 화학이건 반등해봤자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뭐 기술적 반등 외에 할 것이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싸다는,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제외하고는요, 그걸 왜 사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 브로커도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소형 IT도 그 뭐 그런 거 나름 반등하고 뭐 어제 이어서 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전 중소형 IT 특히 부품 장비 회사들 제가 봤을 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졌다가 어저께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어서 뭐 LG전자도 지금 투자 축소 움직임, 그리고 이미 축소를 했고요. 내년도 전망을 그 투자 계획을 최대한 늦춰 발표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 신문은 지금도 투자 축소인데 정권 교체기가 들어서고요. 내년도 신정부 들어서면 또 압박을 가할 거 아닙니까? 재벌들한테 투자하고 고용 창출하라고.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뻥뻥 터뜨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킬 마음조차가 없는 건데도 뻥뻥 터뜨리죠. 재벌 그 기업들이요. 투자 많이 하겠다고.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투자할 환경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보면 그 중소 그런 장비 제조 뭐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장비, LCD 장비, 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관련 회사들이요. 이런 것들 보면 제가 봤을 때 주가가 큰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외국인 이외에는 수급상의 대안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역시 뭐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의 매매, 순매수 전환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